당신의 맑은 투자 날씨를 위해 스타캐스터. 코스피 상승의 덫, 개미에게 들이온 그림자. 첫째, 코스피의 8일 연속 상승, 과연 모두의 잔치였을까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7.85포인트, 즉 1.47% 상승한 4,692.6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무려 8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놀라운 기록이며 4,700선 돌파를 눈앞에 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주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수가 올랐다고 해서 모든 투자자의 계좌 잔고가 함께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지수 상승을 이끈 주요 종목들을 살펴보면 현대차, HD현대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소수의 대형주들이 대부분의 상승분을 견인했습니다. 지수라는 것은 시장 전체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라기보다는 일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의 움직임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떠있는 몇 척의 배만 보고 바다 전체가 고요하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의 깊숙한 곳, 즉 중소형주나 소외된 섹터에서는 여전히 많은 종목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승장의 이면에 존재하는 불균형은 언제든 시장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수라는 거대한 숫자가 주는 환상 뒤에 숨겨진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 시장이 올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괜찮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형주 중심의 상승이 지속될 경우 소외된 종목들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둘째, 기관의 홀로 사자. 그 속에 숨겨진 의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홀로 2,529억 원 상당의 순매수를 기록하며 지수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2,128억 원을 순매도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기관의 매수세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왜 하필 이 시점에서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매수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현대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대형주들을 매도한 것은 분명한 경고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미 충분히 이익을 실현했거나 혹은 더 이상의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세계적인 투자기관들이 왜 굳이 이 시점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을 쏟아냈을까요? 기관의 매수가 단순히 단기적인 지수 방어를 위한 움직임일 수도 있고 특정 섹터에 대한 인위적인 부양을 시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관의 매수가 여러분의 수익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움직임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시장은 결코 단순한 선악구도로 움직이지 않으며 각 주체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기관의 순매수가 특정 펀드의 리밸런싱이나 연말 성과 달성을 위한 일시적인 움직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셋째, 원전, 우주항공 테마주 급등. 이 화려함 뒤의 그림자는? 오늘 시장에서는 메타의 대규모 원자력 발전 계약 체결 소식에 힘입어 현대건설, 우진과 같은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추가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특정 섹터와 테마가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급등하는 모습은 언제나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마음을 흔들죠. 하지만 이러한 테마주들의 급등은 외부의 한두 가지 뉴스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외부 요인에 따라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러한 급등세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상승이나 실적 개선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시장의 분위기나 특정 세력의 단기적인 자금 흐름에 의해 만들어진 거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테마주에 섣불리 올라타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들고 있는 것과 같은 위험을 내포합니다. 화려한 불꽃놀이가 짧고 강렬하지만 결국 재만 남기듯 테마주의 급등은 언제든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급등했던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기대와 달리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사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테마주 투자 시에는 반드시 기업의 실제 사업 모델과 재무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넷째, 한국은행 금리 동결 전망. 과연 안심해도 될까요? 오는 15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채권 전문가 100명 중 96명이 이와 같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이라는 소식은 언뜻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현재의 높은 금리 수준이 곧바로 해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1473.7원에 육박하는 높은 원 달러 환율과 여전히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등 근본적인 경제 위험 요소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금리 동결은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한국은행이 당장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주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높은 금리는 기업의 투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을 늘리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금리 동결이라는 뉴스의 안도감을 느끼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가 치러야 할 비용은 무엇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희망은 단순히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상응하는 비용을 수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결정 배경에는 물가 안정 목표 달성과 함께 금융시장의 안정화라는 두 가지 과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거래 시간 연장. 개미 투자자에게는 기회일까요? 함정일까요? 한국거래소는 오는 6월부터 주식시장의 거래 시간을 현재보다 대폭 늘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즉 하루 약 13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거래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개미 투자자들이 시장에 노출되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시장에서 정보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은 늘어난 거래 시간 동안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 시장이나 야간 시장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처럼 전문적인 정보와 빠른 대응 능력을 갖춘 이들에게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에 더 쉽게 휘둘리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오래 거래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여기서 틀렸을 때 얼마나 아픈가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방어적인 접근이 훨씬 합리적인 구간이며 새로운 제도 변화에 대한 섣부른 낙관은 언제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거래 시간 연장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투자 실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